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구입니다. 자, 오늘은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원주 지역의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8도가량 웃돌겠고요. 올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국내에서 발생한 먼지가 흩어지지 못하면서 공기는 탁하겠고요. 초미세먼지 농도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다고 하니까요. 좀 야외 활동하시기에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초여름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만은 요즘 그 여름철 폭염 정말 이제는 그 재난으로 우리가 또 인지될 정도로 정말 폭염이 매년 우리를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름철 폭염에 대응한 제도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또 의견이 원주시의회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 분수의 원주 유치를 촉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살펴보겠고요. 또 영월군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공간 청정지대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4월 2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용문 홍천간 철도 사업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노선은 수도권 전철인 경의중앙선과 연계해서 수도권 광역철도망으로 추진되고 국토부는 오늘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반면에 원주 춘천 노선은 오늘 2026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주시 태장동과 흥원면의 SRF 생산시설 설치 사업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는 태장동과 흥원면의 SRF 생산시설 설치를 추진 중인 업체들이 각각 제출한 폐기물 사업 서류를 재검토한 결과 부적격 판정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사업 재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강원도 수출액의 증가율이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 본부는 올 2분기 도내 수출액이 전년보다 34.7%포인트 증가했고 이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전선과 의약품, 화장품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에서 여름철 폭염이 사실상 재난은 범주에 포함되면서요. 이 제도적 대책 추진이 가능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조례안이 또 최근에 제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미옥 원주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의회 최미옥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 통과된 겁니까? 아니요, 입법 예고 중입니다. 입법 예고 중이요. 지금 계속해서 의회에서 이제 그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네. 먼저 이 조례안이 좀 어떤 취지로 좀 마련되고 또 입법 예고 중인 것입니까? 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2018년 법적 재난으로 규정된 폭염에 대해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폭염으로부터 36만 원주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또한 코로나19와 폭염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고령의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폭염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명시했습니다. 네,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폭염으로 여러 가지 인명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사망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폭염을 미리 저희가 좀 단속하고 예고하고 홍보하고 그런 또
폭염 저감을 위한 사업들을 계획함으로써 원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어르신들을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요, 뭐 노인 시설에 뭐 냉방을 이제 또 냉방기를 운영하면서요, 네. 뭐 일종의 그 쉼터 이런 기능들을 또 이제 매년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좀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았었나요? 물론 그 조례 제정 이전에도 예. 우리 원주시에서는 강원도 보조금과 또 원주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횡단보도에 그늘막 65개소를 설치했고요. 네. 또 에어 커튼도 13개소, 쿨링 포그 등 폭염 저감 시설들을 설치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시설 등 282개소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 전광판들을 또 통해서 폭염 예방을 송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주시 지역 자율 방재단과 사전 협의해서 취약계층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하지만 또 관련 조례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인데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제 느끼는 겁니까? 네, 이것을 이제 제도적으로 잘 효과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네, 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좀 마련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예방 계획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기상청 발표로 33도 이상의 날이 그 2일 이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폭염특보인데요. 네. 이 폭염특보 발효 시에 마을 방송 및 재난 음성 통보 등을 활용하여 기상 정보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그 폭염 현황 및 피해 전망을 파악해서 대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며 폭염 대응 방안을 계획합니다. 네. 크게는 일반 시민 대상과 시설 대상으로 나뉘는데요. 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독거노인, 노숙인 등 그 사각지대의 폭염 취약 계층의 안전 확인 및 영유아시설, 유치원, 학교 등 아동 청소년 대상 폭염 재난 안전 교육 홍보 등이 있습니다. 네. 시설물 대상으로는요. 그 그늘막 등 그 폭염 저감 시설의 설치와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뭐 다양한 또 사업들이 시행되는 것인데 이게 당장 올 여름부터 적용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예.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뭐 예산 수립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 뭐 추경으로 그러면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매년 폭염 저감을 위한 폭염 관련 사업들을 이제 저희가 마련하고 있는데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네. 이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다 우리 원주시에 맞게 잘 적용되고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거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만은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완비를 하자 또 이런 취지로 네네.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그 입법 예고돼 있는 상태인데 이회에서는 좀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좀 가시화되는 것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이제 그 이번 회기가 내일부터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회기 중에 조례가 발의가 되고 이제 통과가 되면 이게 작동이 되는데요. 모두 다 이렇게 폭염 저감에 대해서는 모두 다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원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것이라서 네. 모두 다 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군요. 그렇게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당시 이제 올 여름부터 뭐 아까 뭐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완비한 어떤 의미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그 좀 가시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규정된 것들은 열섬 현상 완화 사업이나 폭염 저감 조치 사업, 또 홍보 사업, 교육 등 또 기타 사업 이렇게 총 4가지를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그 열섬 현상 완화 사업은 도시 숲 조성 등을 통해서 도심지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이제 저희가 그 원주시 명품 가로숲 조성 등을 통해서
그렇게 열섬 현상 완화를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원주역 폐선로 구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주역뿐만 아니라 봉산동 지역이라든지 반곡 관설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도시숲 조성을 통해서 도심지 열섬 현상을 또 완화하는 사업을 할 거고요. 네. 두 번째로 폭염 저감 조치 사업은 횡단보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늘막과 같은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네. 세 번째 홍보 사업은 폭염 특보시 문자를 발송하거나 농촌과 같은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 방송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육 등 기타 사업인데요. 폭염 재난과 관련해서 안전교육 등의 교육 사업과 이 밖에 기타 폭염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이 4월인데 오늘 일기예보를 보니까 27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28도에서 한 30도까지 오늘 올라간다고 하네요. 30도까지요? 네네네네. 올여름 벌써 좀 두렵네요. 네네네. 네, 미리 좀 이렇게 준비하는 또 시위에 네네. 우리 시민들에게 또 실질적인 어떤 변화, 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좀 잘 완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최미옥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식약처 강원 분소의 원주 유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와 관련해서 서미운동도 열렸었는데요. 좀 전반적인 상황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재 원주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 분소 유치가 논의 중인데 그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식약처 강원 분소를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데에 따라 원주시가 유치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원주시의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원지방청 설립 및 유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도내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인허가 절차가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승인 및 인허가가 필수인데요. 저희 강원도는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과 묶여서 서울지방청 소속이기 때문에 도내 의료기기 기업들은 식약처 인허가를 위해 서울로 가야 합니다. 왕복 5시간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수시로 다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롭다고 합니다. 시간의 낭비는 당연하고요. 관련 비용도 증가하고 인력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고 또 빈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기기 적합성 인정 심사의 경우 식약처 분원이 근처에 있는 업체는 2달 정도면 해결이 되는 데에 반해 도내 업체들은 평균 4개월 이상, 그러니까 2배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한 바이오 의료 모니터링 기업 관계자는 승인 및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려면 수차례 식약처와 논의해야 하는데 지리적으로 멀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호소했습니다. 휴레이 포지티브 관계자도 강원 지역은 정부의 의료기기 행정적 지원에서 소외받아 왔는데 분원 설치로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상공회의소 조원학 사무국장에게 듣겠습니다. 강원 의료기기 산업이 전국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수출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 단위에서 강원도만 유일하게 식약처 분소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서울청을 지금 방문해서 모든 일을 허물어내가지고 인력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려면은 강원도 분소가 원주에 꼭 설치가 돼야지만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큰 발전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돼서 원주에 식약처 분소를 설치하고자 건의문도 작성을 하고 또 오늘 서명운동도 시민 서명운동 함께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저희가 강원도에 아직까지는 그 정치적인 심의나 여러 가지 강원도의 열악한 사회 구조망 때문에 이 식약처 분소가 아직까지 강원도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민 동참을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강원도 분소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서매운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서매운동이 이루어지는 야외에서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바람 소리가 아주 상당히 강하군요.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원주가 의료기기 산업을 계속해서 육성하고 또 이제 발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식약처 분소도 좀 설치를 하자는 것입니다만은 일단은 현재 그 원주 의료기기 산업 좀 경쟁력이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원주시는 지난 2019년 7월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자유특구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규제 자유특구는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신제품 등을 실증, 상용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각종 규제로 인해서 묶여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기반으로 원주가 국내 디지털 원격 의료기기 산업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식약처 강원분소 원주 유치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실증 참여 기업들이 비대면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식약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강원도에만 분원이 없어서 기업 경쟁력이 취약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 원주는 서울과 경기 북부와 함께 묶여서 서울지방청 소속인데요. 2019년도 기준 서울지방청이 관할하는 지역의 전체 생산액인 7조 2,794억 원 중 무려 24%인 1조 7,501억 원이 강원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강원 의료기기 산업은 국내 총 수출액의 1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이 서매운동에 참여를 했었는데 또 서매운동에 참여한 또 시민들의 생각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설명 듣고 사인을 하기는 했는데요. 저는 서로 돕고 살자라는 의미로 사인을 했고, 근데 그게 저희한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어떻게 직접적으로 다가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기간이니까 생기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런 거 사인하는 거에 대해서 평소에 거부감이 없어서 일단 하긴 했는데 설명 막상 들어보니까 진짜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요즘 맨날 신도시 개발한다고 해서 비어있는 아파트 늘어나는 것보다 이런 시설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식약처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하군요. 아직 공식적으로 식약처에서 밝힌 입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광재 의원실과 송기현 의원실이 지난주부터 식약처 관계자를 만나서 실무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식약처도 강원도에 산하기관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시기나 규모, 인력 등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은 만큼 국회의원실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재 의료기기 산업협회와 원주상공회의소는 도내 업체와 함께 도민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아 빠르면 이달 말쯤 식약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주기적으로 원주시청과 AK프라자 앞에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끊임없이 읍면동 단위에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원학 국장은 분원 설치의 타당성은 갖추어져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좀 변화 상황 좀 계속해서 짚어봐야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군이 이 청년 사업단 조직화에 이어서요, 청년 눈높이에 맞춘 청년 공간이죠, 청정지대를 개소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 연속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청년 사업단의 이상숙 단장 연결하겠습니다.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상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단장님도 청년사업단 이제 단장입니다만은 지난 1월에 이제 신설된 조직이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청년사업단 어떤 조직이고 어떤 취지로 이제 결성된 겁니까? 일단 영월은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청년 인구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또 그 경제적으로 좀 많이 침체되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서 활력을 좀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청년 일자리랑 또 청년들의 문화 또 여가 등을 이제 이렇게 많이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영월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시책을 하는 조직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까? 현재는 뭐 저희가 그 기존에도 하던 사업들이 뭐 강원형 일자리라든지 또 창업 지원 사업, 또 서울시하고 했던 그 도시 상생, 뭐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이런 사업들을 하던 거를 이제 연속적으로 하면서 저희도 이제 청년들을 지금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소규모 이제 그룹으로 만나서 좀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좀 이들이 필요한 사업, 그러니까 어떤 거를 원하는지를 이제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듣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필요한 사업들을 하려고 이제 새로운 이제 시책을 또 신규 사업도 발굴해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청년사업단이 좀 궁금해서 지금 여쭤봅니다만은 네. 이 군에 소속된 기구인가 아니면 민간 조직인 겁니까? 저희는 영월군청 소속의 이제 정식 직제로 4월 1일부터 이제 신설된 조직입니다. 민간 네. 단체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군에 정식으로 소속된 조직으로 네. 좀 청년들의 젊은 층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들인지, 욕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또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인데 예. 이런 건데 최근에 또 청년 공간이라고 하더군요. 청정시대를 만들어서 개소했는데 네. 뭐 이런 그 사업이 일환이겠죠. 청정시대는 어떤 공간입니까? 사실상 이제 군청에 소속된 저희가 이제 그 정식 부서고 직제는 맞지만은 현재 이제 근무는 군청 청사 내에 있지 않고요. 네. 여기 영월읍 중심지에 그 군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좀 이렇게 문턱을 낮추고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편하게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편안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일하는 사무 공간도 있고 또 청년들이 와서 회의도 할 수 있는 소규모 그 미팅룸도 있고요. 또 요즘 청년들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은 뭐 SNS라든지 뭐 이런 방송에 많이 홍보도 하고 올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촬영을 할 수 있는 미디어 랩실도 있고 또 대규모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위한 별도 기구 또 별도의 건물을 좀 마련하고 또 여기서 업무도 보고 또 청년들이 와서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사실 어르신들을 위한 이런 그 공간은 우리가 좀 익숙하고 많이 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또 기구를 만들었다.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뭐 청년센터라든지 뭐 서울도 그렇고 지방의 이제 도시들도 그런 공간을 또 뭐 먼저 앞서서 한 곳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 같은 작은 군 단위에서 이렇게 조직도 만들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 거는 아마 좀 그래도 그렇게 드문 사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영월 지역도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 항상 이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에 비해서 청년들의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저희가 청년이라고 하면은 뭐 그러니까 법률에 정한 것도 있고 또 저희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청년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뭐 한 3, 40대, 뭐 20대에서부터 한 40대까지 본다고 했을 때 인구의 한 30% 정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물론 뭐 10대는 제외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청년들이 가장 좀 많은 욕구를 느끼는 것이 결국 이제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아이를 낳으신 어떤 출산을 했을 때 의료기관의 어떤 그 확충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이제 직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직장을 맞습니다. 얼마나 이제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또 고민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한 단면만 해결돼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이라든지 교육, 또 일자리, 의료, 또 주거까지 해서 여기에 또 이제 문화까지 들어가면 이게 어떤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여주고 이게 복합적인 문제가 돼서 사실 이제 저희도 이 사업을 단편적으로 할 게 아니고 앞으로는 좀 지속적으로 하되 또 군청에도 이제 각 부서가 있잖아요. 뭐 주거라면 뭐 주택 관련 부서도 있고 복지 분야 이렇게 다 연계해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사실 하긴 힘들어요. 그렇지만 좀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극복을 해 나가야죠. 네. 그런 것을 이제 차근차근 해 나가기 위한 또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 사업단이 발족하고 또 청년 시대도 개선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향후 이런 부분들 좀 어떤 그 계획들을 가지고서 좀 풀어나갈 예정인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런 4가지 큰 꼭지가 있고요.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 대한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이제 얘기를 듣고 또 이제 깊이 생각을 해서 이제 시책을 좀 실질적이고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실책을 하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 가지 이 정책의 개발과 또 수립, 또 실행이 있어서 정말 한 또 부서만의 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말 그 모든 구성원들, 모든 조직, 또 이제 군의 어떤 그 역량이 직결돼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앞으로 좀 문제는 없겠습니까? 저는 지금 열심히 하려는 그런 또 그런 의지가 이제 강하고 또 군에서도 그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시책을 하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뭐 도라든지 중앙정부의 뭐 시책 사업도 같이 공모를 하고 한다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론은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는 또 그런 지역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월 청년 사업단의 이상숙 단장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